자, 시작합시다. 볼게요. 이번 시간은 이제 도함수 활용 마지막에 나오는 속도와 가속도예요. 내용적으로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만큼 굉장히 또 쉬운 단원이기도 하니까 한번 내용 보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직선 위의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가 되는데,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 변수 t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t가 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각 t에서, 근데 시간은 음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좌표 x라고 나타내면, 그때 우리가 이 좌표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 시각에 따라 이제 변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때 이 x를 어떻게 둔다? ft라는 이 t에 대한 함수로 많이 표현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위치 변화량과 평균 속도가 나오는데, 자 지금 뭐 그림도 그려놨죠. 보게 되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ft,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자 여기 델타, 우리 이거 삼각형이 아니라 델타라고 읽는다라고 했었죠? 그 변화를 뜻하는 거.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뭐 변화하는 거니까 뭐 감소할 수도 있겠지. 이 전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t일 때 위치가 이렇게 ft가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ft 플러스 델타 t가 된다라는 거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가 변했죠. 어떻게 보면 얘가 우리가 흔히 뭐 쉽게 표현하면 처음 위치라고 할게요. 처음 위치. 시각 t니까 뭐 이게 뭐 0은 아니지만 그냥 처음 위치라고 하면 요 놈이 그 나중에 위치가 되겠지. 뭐 나중 위치라고 할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치에, 아까 위치를 x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는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게 되겠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얘를 델타 x라고 두겠대.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보게 되면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는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게 되면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평균 속도라고 되어 있지.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라는 거는 위치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위치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 우리가 흔히 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죠. 뭐 거속시, 거시속 뭐 해가지고, 자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이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그 아래 이제 우리가 속도와 속력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속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분의 거리 아닌가요? 자 보세요. 위치의 x, 즉 ft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점 p의 순간 속도 혹은 속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위치 ft의 시각 t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 순간 변화율 이전에 뭐였어? 미분 계수. 맞습니까?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평균 속도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런 얘를 우리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었으니까 시각 t에서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 혹은 속도라고 많이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v를 많이 나타낸다는 거. 물리에서도 아마 좀 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리 배운 학생들은 물리에서 좀 볼 텐데, 자, 이 순간 속도라는 말보다 이제 속도를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얘 뭐였어? 평균 속도였죠. 평균 속도의 극한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었듯이 평균 속도의 극한이 순간 속도 혹은 속도가 된다.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한 속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게 뭐가 된다? F't 혹은 dx dt 위치를 미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위치라는 함수가 이제 주어질 텐데 변수 t에 대해서 주어지는데 그놈을 그 변수 t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어. 알겠죠? 우리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나타내는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라는 거야. 속도가 음수가 나올 수는 있어도 속력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왜? 뭐 차 속도가 마이너스 180km로 달리면 뭐 뒤로 후진하는 거야? 그건 아니니까. 알겠어? 그 속력 나타낼 때는 우리가 항상 절대값 씌워준다라는 거. 뒤로 가는 거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뒤로 뭐 풀악셀로 180으로 가. 그래도 속력은 180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속도가 나오는데 가속도는 또 뭐가 되냐면 이러한 속도를 또 시각 t에서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평균 속도를 극한값 계산한 게 속도가 됐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거 그놈의 극한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알겠어? 이 d라는 거는 극미한 그 표현이었죠. 되게 작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훨씬 작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v, dt는 뭐가 된다? 결국 속도를 미분을 한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 미분하면은 그 아래 이제 그 사자 나오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뭐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나중에 볼 거예요. 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는 이계도 함수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는 한 번 미분한 거니까 1계 도함수. 두 번 미분하면 2계 도함수라고 해. 알겠어? 그냥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렇게 프라임 딱딱 두 개 그어져 있다. 두 번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결국에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아래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사자 그림 보니까 위치 x는 ft, 즉 위치를 이 t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놈을 다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속도가 나오고 그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가속도라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dv, dt가 된다. 이건 선생님이 좀 별도로 쓴 거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마플 해설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의 함수 FT라고 할 때 V는 F't 근데 그 V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뜻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비교해 둡시다.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이다라는 거.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V가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0일 때는 뭐가 돼 있어? 속도가 0 됐어. 뭐가? 멈춘 거지. 그래서 멈추거나 즉 정지하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내가 졸라 막 오른쪽으로 뛰다가 갑자기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를 하려면 속도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을 잡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그 시각을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또 사자가 또 있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VA가 0이고 T는 A 좌우에서 속도의 그 부호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함수 구해놓고 0 되게 하는 x값 잡고 좌우 부호 변화가 있으면 뭐?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그 뭐 좌우 부호 변화가 있으면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 아래 보기 1번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평균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 변화율 구하듯이, 즉 기울기 구하듯이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나옵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다 한번 볼게요. t는 0에서 1까지 지금 일단 그 좌표 x라는 애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 ft라는 애가 어떻게 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t는 0에서 1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좀 받아들이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0분의 f1 빼기 f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번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일단 그 위치 x라는 애를 어떻게 미분을 하라는 거지.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지. 이거 잘 봐야 돼. 조그매서 안 보여. 3인치인지 구분 안 가. 잘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죠. 거기에다가 그냥 2를 때려 집어넣으면 돼.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 해야 돼?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니까 1 때려 집어넣으면 뭐야? 가속도가. t는 1에서 가속도는 0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되게 쉬운 형태가 되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구하여라. 시각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그 시간을 잡아야지. 아까 3t제곱 마이너스 6t였으니까 3t로 묶어버리면은 t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면 0 되게 하는 건 t가 0일 때와 2일 때가 되겠지. 맞나요? 근데 t는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바꾸는 시각은 그냥 t가 2일 때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또 보기 2번과 3번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또 맡기도록 할게요. 그 아래 포커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와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물리에서는 아마 시간 속도 그래프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그 시간 곱하기 속력 하게 되면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뭐 넓이가 이제 뭐 거리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저기 뭐 좀 뒤편으로 가면은 또 나올 거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자, 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 대한 위치 함수 그래프와 속도 V의 함수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운동 상태를 확인하면 다 안 것 같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에 대한 함수 ft가 3차 함수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죠. 그런데 얘를 미분한 도함수의 형태 그래프는 2차 함수처럼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극값을 갖게 하는 그 t의 값이 t1과 t2라고 되어 있으니까 t1, t2를 기준으로 좌우 부호 변화가 있다는 게 확인되죠.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그 속도 v가 양수이면 아까 어느 방향? 양의 방향. 우리가 흔히 오른쪽이라고 하죠. 동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음수이면은 음의 방향. 왼쪽 혹은 서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플러스로 바뀌니까, 즉 양의 방향으로 왔다가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다가 방향 바꿔서 왼쪽 갔다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의 운동을 의미한다라는 정도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것만 나오면 너무 쉬워. 속도와 가속도만 나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또 어떻게 또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유형을 보게 되는데, 자, 시각에 대한 그 어떤 변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이도 변하고 넓이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보다 어려워하는 거는 애들이 이전에 넓이 구하는 거 아니면 부피 구하는 거 이걸 다 까먹었어. 그래서 그게 어렵지, 이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 T에서 길이가 L인 도형, 넓이가 S인 도형, 부피가 V인 도형이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한 후에 길이 변화, 그러니까 L의 변화니까 델타 L, 델타 S, 델타 V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길이 변화율 델타 L, 델타 S, 델타 V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놈들을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나눴을 때, 그리고 그놈의 극한을 계산했을 때를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각 T에서의 길이 변화율은 뭐가 된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L이 되는데 그게 뭐가 된다? dL dt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 길이 L을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T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넓이도 T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GT라고 할까요? 미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G 프라임 T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부피도 마찬가지로 부피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걔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하는 시간대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을 찾아주면 된다. 그 부피 변화율 혹은 넓이 변화율, 길이 변화율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그 보기 4번 그리고 그 아래 보기 5번 한번 6번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4번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그 시각 T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미분을 해줘야 되죠. 변화율 구하려면. 그래서 T라는 그 변수 제외한 나머지 문자나 상수는 그냥 숫자 취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자, 넘어가면 이제 마플 개념 익힘 첫 번째가 나오는데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구하는 유형이 되겠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플 코어를 먼저 읽어보니까, 자, 수직 방향으로 올린 물체의 높이 x가 x는 ft로 나타내어질 때, 자, 뭐야 이거 아까 했던 거지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 정도. 그래서 위치가 0일 때 조건을 보니까 위치가 0일 때, 즉 땅에 떨어질 때 혹은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게 x가 0일 때 조건이 되겠죠. 만약에 속도가 0일 때 조건은 뭐가 된다?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우리가 물체를 던져서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는 멈췄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 방향이 위로 쭉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0이 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운동 방향 바꿀 때 다시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운동 정지할 때. 알겠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로 속도로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T에 뭐 이렇게 말이 꼬이니? 올린 물체에 다시 얘기할게.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의 속도로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 높이 x가 뭐야? 그냥 이 위치 x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 앞에 보니까 25 플러스 여기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5가 더해지는 겁니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위치를 즉 높이 x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라고 되어 있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걸린 시각 t랑 그리고 위치 그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일단 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하면 즉 v는 상수 날라가고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지. 최고 높이 도달하면 어떻게 돼? 멈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놈이 0 되는 그 시간을 잡으면 t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네. 2일 때 딱 최고 높이 도달. 됐습니까? 일단 시간 뭐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거기서 단위가 있었으니까 t초 후라고 했으니까 2초 후 최고 높이 도달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높이를 구하여라. 여기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2. 알겠습니까?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그때 높이 x 25 플러스 40 빼기 4, 5, 20 그러니까 45m가 되겠네요. 그 미터/s였으니까 단위로 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0 되는 거죠. 0 되는 그 시간을 잡아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5로 정도 약분시키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5, 1 맞불. 따라서 t의 값은 조심해야 되는 거. 음수 안 나온다라고 했었지. 시간이 어떻게 음수야? 자, 그래서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속도를 구하라. 아까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때 v는 마이너스 50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0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속도니까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괜히 지들이 찔려가지고 잘 구해놓고 쓱 지워. 그럼 틀리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쓰면 되겠습니다. 속력 구하라 라고 하면 30이라고 쓰면 되는데 지금 속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0m/s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의 방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거리 구하라. 거리. 얘 또 뭐야? 거리 어떻게 계산할까? 네? 거리 어떻게 계산해? 속력 곱하기 시간. 지금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5초였지. 그럼 5 곱하기 시간 어떻게 해? 계속 바뀌는데. 아까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 최고 높이.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던졌어. 최고 높이가 45m였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45m 최고 높이. 45m 갔다가 자, 봐. 그림을 생각을 하면 어떤 내가 건물에서 여기 건물이 25m였죠? 여기서 쏘았어. 쏘아서 쭉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총 높이가 얼마? 45m였죠.
65m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물리처럼 시간 곱하기 속력하려다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거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 다음 단원에서 넓이 구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저 뒷단원에서 할 예정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문제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됩니까? 잘 되나요? 비슷하죠? 얘도 지면에서 30m/s로 지면과 수직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의 높이 x가 30t-5t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물체가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여라. 일단 속도 구하게 되면 미분하면 되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30-10t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고 높이 도달하려면 이 속도가 0 되는 거니까 몇 초 후? 3초 후다 라고 하면 되겠죠. 3초 후 그때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x 3 집어넣으면 90 마이너스 45 즉 45m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번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 되는 시간 잡아야지. 그러면 5t로 묶어주면은 6-t가 되는 거니까 t가 0이거나 6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였어? 지면에서 던졌으니까 시작이 이미 0이야. 걔는 일단 제외.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건 6초 후가 되겠네. 따라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V6은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0-60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단위 세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똑같은 거네. 얘는 뭐였어? 지면에서 출발을 했잖아. 그죠? 아까는 저 25m 높이에서 던졌는데 지금은 0에서 던졌으니까 최고 높이가 아까 45였죠. 올라갈 때 45, 내려올 때 45. 그러니까 합 9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변형 문제, 발전 문제는 또 과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잘 마무리를 해보고, 자, 개념 익히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속도가 0인 경우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방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움직인 거리도 막 계산했었는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아래 마플 코어를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할 때 제동을 건 지 t초 후 속도는, 그 속도는 뭐였어? 위치를 미분한 거지. 그래서 dx, dt라고 주어져 있고, 열차가 정지할 때 속도는 뭐가 되겠어? 열차 정지하려면 속도가 그냥 0 돼야 되는 거니까 v가 0일 때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2번 개념 익힘이 2번. 자,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는데 그 x가 60t-5t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세제곱인 줄 알았네. 첫 번째, 제동을 건 지 t초 후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속도는 뭐야? 위치 미분한 60-10t 됐나요? 가속도는 뭐가 됐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t에 대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0 됐나요? 끝. 1번 끝. 단위 얘 미터/세크죠. 그 다음에 얘는 미터/세크 제곱이 되겠지. 자, 두 번째,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정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속도가 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죠. 뭐 시간은 초과되겠지. 그래서 t가 6일 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6초 동안 움직인 거리 집어넣으면 360 마이너스 36 곱하기 5니까 80인가? 그래서 움직인 거리 180m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559번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559번은 위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 과제로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에이 넘어갈까? 속도는 뭐야? 그냥 위치 한번 미분하면 되고 위치는 이제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위치 두 번 미분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차차 문제만 잘 읽고 뭘 물어보는지만 파악을 하면 돼요. 일단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관계는 뭐 알아둘 텐데 563번처럼 아니면 62번처럼 속도가 최대인 순간에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도함수에서 최대가 되게 하는 그때 x값 혹은 지금은 t값을 찾아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얘는 그 위에 문제에서는 그냥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562번 같은 경우 바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얘는 푸는 거 없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쉽게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만만한 게 아니네. 562번에서 뭘 물어보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x라는 애가 이 시간 변수 t에 대해서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지금 주어진 범위는 시간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집어넣어 준 거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속도가 최대인 순간이라고 했어. 속도가 최대. 속도 구하려면 일단 미분해줘야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빼기 3. 뭔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네요. 맞습니까? 보니까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3, 1, 4. 위로 볼록이고 이 t축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3. 가운데 뭐가 되게? 1과 3의 중간 2가 되겠죠? t가 2일 때 최대가 되겠네. 맞습니까? 속도가 최대인 순간이 뭐야? 2일 때가 되겠지. 그때 뭘 구하래요? 가속도를 구하래요. 에이씨. 얘 또 미분하래. 욕한 건 아니고. 너무.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가속도는 얼마?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도 보게 되면 63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거기 음영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도함수 구했을 때 0 되게 하는 x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0 되게 하는 x값이 있더라도 뭔가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일 때 뭔가 접하는 경우 아니면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쭉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쭉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가 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건 최고차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을 바꾸고 라는 말 때문에 운동 방향 바꾸면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시각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t는 2에서 가속도는 0이다. 그냥 미정계수 찾는 거죠. 일단 운동 방향을 1에서 바꾼대.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즉 속도가 나오죠. 그게 0 되게 하는 t의 값이 1이었다라는 겁니다. 1 집어넣어서 10 하나 만들어내고 근이 1이었으니까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에서 가속도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그게 0이다라고 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푸는데 알겠죠? 이런 뭔가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서 네 번째 이 속도의 방정식의 활용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도함수 활용 이 전 시간이었죠. 전 시간이었는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 fx가 0이다라고 하면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알아야 돼. 그래프를 알아서 얘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극값을 찾아서 극값 사이가 되냐 아니면 극값 위냐 아니면 아래냐 이렇게 판단했었죠. 그리고 fx는 k라고 하면은 어떤 미지수 k를 또 갖고 있었을 때 상수함수로 바깥으로 빼놓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만들 수 있는 함수들만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걔를 새로운 함수라고 적어놓고 y는 fx와 y는 k의 교점 개수를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극값 위치, 극대값, 극소값 잘 표시해둔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함수 움직여서 그 교점 개수를 또 구해주는 문제였고 또 뭐 있었어? fx와 gx를 같다. 즉 fx와 gx의 교점 개수를 찾는 건데 어떻게 해라? 이항시켜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서 fx 빼기 gx라고 해서는 0 이렇게 하면 hx는 0 즉 hx라는 새로운 함수와 x축과의 교점 개수 찾는 문제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속도의 방정식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코어를 또 읽어보고 할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하여 시각 T에서 P의 위치 X 뭐라고 되어 있니? 그 조그맣게 XP니? XP가 FT, XQ가 GT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너무 조그매서 1번 두 점 PQ가 만나는 시각 PQ가 만난다라는 거는 뭐가? 위치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만나는 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위치가 동일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 문장을 읽으면서 잘 해석을 해야 돼서 그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그 외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도함수 활용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두 점 PQ의 속도와 같게 되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분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중점 M의 위치 뭐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중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한번 개념 익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자 그냥 거기 나와 있듯이 그냥 SP라고 할게요. 예, FT라고 할까? FT를 X 아니지 T 4제곱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12 T 제곱 그리고 GT를 그 Q의 위치를 이렇게 MT라고 할게요. 그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미분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24t 요놈 미분하면 m 이렇게 되어 있어. 속도가 같게 되는 순간이 3번 있대. 그러니까 f't와 g't가 같게 되는 그 순간이 3번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즉 교점이 3개 있었다는 거지. 이 상차함수랑 이 상수함수의 교점 개수가 3개래. 요 형태를 떠올려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그래프를 일단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냥 변수만 지금 t였지. 4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더하기 24x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할게요. 미분하는데 가속도이긴 한데 자 미분하면은 얼마입니까? 12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 즉 12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죠. 둘 하나 마마 즉 12 곱하기 t 마이너스 1과 t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이렇게 상참수 그래프 형태가 되는데 이게 f't입니다. p의 속도 어디에서 극값을 갖나 보니까 1과 2에서 극값을 가져요. 1과 2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보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조심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건 미분한 거예요. 얘를 1 집어넣으면 4 빼기 18 플러스 24 28 빼기 18이니까 얼마? 10 이렇게 되죠.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8, 4, 32 마이너스 72 48 그러면 80에서 72를 빼니까 8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t가 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0일 땐 0. 근데 우리가 어차피 0일 때는 0 이상에서 뭐 볼 거니까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y는 m이라는 이런 상수함수와 교점이 3개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럼 뭐야? 극대와 극소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교점이 그래야지 3개가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가 뭐예요? 콤마 0입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 봐야 돼요. 시간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따라서 그 m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3개 나오려면 8보다는 커야 하고 10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정식의 활용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마플 개념이 지금 5번째 볼게요. 위치와 속도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간 그리고 위치 혹은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죠. 마플 개념이 지금 5번째 볼게요. 그것도 한번 마플 코어를 보고 갈까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미분 가능한 속도 VT는 F'T가 되는데 그놈이 주어졌을 때, 즉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V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아까 속도가 양수면은 그리고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 그리고 구호가 바뀌는 시각 T에서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뀐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T축과 만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보호 변화가 있으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T는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T는 A인 점에서 가속도이다. 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미분계수를 의미하죠. 근데 그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T는 A에서의 접선은 결국 T는 A에서의 가속도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극점이 있을 때는 이제 가속도는 0이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그렇죠? 한번 그 마플 개념이 지금 5번째 볼게요. 그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선생님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보고 그 주어진 보기의 문항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출발 후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뀝니까? 2와 5 사이에서 0 되게 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T축과 만나는 게 없죠. 왜? 다 0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향 바꾸질 않죠. 탈락. 뭐야 2초와 5초에서 출발 후 미안해요. 잘못 읽었네요. 자, 다시 볼게요. 기억, 출발 후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선생님이 2초와 5초로 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읽은 거니까
자 보세요. 출발 후 2초에서 0 되죠. 근데 이를 기준으로 부호 바뀌는 거 보여요? 양에서 음으로. 5초 좌우를 기준으로는 음에서 양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참이 되겠지. 니은 2초에서 위치는 원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 볼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0, 2. 2초일 때. 그러면 그 물리에서도 했듯이 시간 속도 곱하면 넓이 나오잖아. 그게 뭐야? 거리가 되겠지. 원하는 거였어. 2초에서 위치였죠. 여기서의 위치.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 나옵니까? 즉 얘는 양의 방향 계속 저 플러스지. 가고 속도는 좀 줄어들지만 이렇게 가. 졸라 빨리 가다가 갑자기 이게 속도를 이제 확 줄인 거야. 가긴 가. 양의 방향.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될 수가 없죠. 위치가. 그러니까 이은 탈락. 넓이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뭐 2가 되겠지. 이만큼 간 거예요. 사실 이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알겠어? 디귿 3초와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빵이다. 3초와 4초 사이에 기울기가 얼마야? 0대죠.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 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미분하면. 자, 이걸 통해서 그 아래 68, 69, 70번도 과제로 해보도록 하고, 6번째 갈게요. 이제 길이 변화율 나왔습니다. 그 넘어가면 7번은 넓이 부피 변화율이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림과 같이 1.6m인 수지가 키가 1.6m래. 160. 진짜일까? 그 수지가 아니겠지? 자, 지상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 일직선으로 1.5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그렇게 했을 때 가로등으로부터 수지의 그림자 끝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하겠대요. 됐습니까? 그때 이제 다음을 구하여라. 자,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t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보면 이런 4m짜리 가로등이 있었어. 이렇게 4m짜리 가로등이 있었는데 수지가 1.6m의 키가. 여기 딱 서 있다가 걸어간 거야. 딱 걸어가는데 얼마의 속도였냐면 초당 1.5m를 갔네. 1초에 자기 키랑 거의 가고 있는 거야. 보폭이 너무 큰 거 아니야? 키가 160인데 말이 되나? 자, 아무튼 이건 수학이니까 이렇게 사적인 것도 또 개입하면 안 되니까. 자, 항상 t초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t초 후에는 이렇게 항상 t초 후, 뭐 t분 후, t시간 후 항상 봐야 돼요. 문제에서. 알겠어? 자, t초 후라고 하면은 속도가 1.5였으니까 여기에 t초 후면은 1.5t가 되겠지. 수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절반이 2m니까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친 한 키가 이 정도 되겠죠? 그냥 막대기라고 할게요. 수지.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거리를 t로 나타내거나 뭐 1.5t라고 하면 되죠. 1번은. 2번 볼게요.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할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빛이 이렇게 딱 머리를 쏘고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 이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하겠대. 그 x를 t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 거지. 자, 보면은 수지 키가 이렇게 1.6이었어요. 미터. 이거 도형으로 보면 뭐야? 닮음 이용할 수 있죠. x 대 1.6은 x 플러스 1.5t 대 4. 그럼 식을 만들어요. x 대
L의 1.6은 x 플러스 1.5t 대 4가 된다.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게 되면 4x는 1.6x 플러스 자, 여기는 뭐 1.6 곱하기 1.5 t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2.4x가 1.6 곱하기 1.5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값을 이제 t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 계산하면 x가 t 아니야? 이거 2.4야? 네. 오씨, 나이스. 뭐 x가 t 나온대요. 끝. 2번 끝. 3번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속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속도. 그림자 끝 여기 얘 속도.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얼마가 되겠어? 두 개 더하면 2.5t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2.5t를 그림자 끝 L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맞죠? 그림자의 끝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길이 L.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T초 후 이렇게 그림자 끝까지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얘를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죠.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여라.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미분하면 2.5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아니 뭐 세크가 되겠지. 그 다음 4번 걸어갈 때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죠.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t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라는 거죠.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왜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더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 그림자가 저기서 쏘게 되는데 여기 서 있어. 그래서 슥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 없어? 바로 안 있어 없잖아. 맞아?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만큼 여기 서 있으면 뭐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림자에 미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림자 늘어나는 속도는 이렇게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단위는 미터/세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571번이랑 넘어가게 되면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율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넓이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넓이 혹은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지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갈게요. 마지막 개념 익힘 7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직원뿔 모양의 용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대.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됐을 때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원뿔이 있었어. 그쵸?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10이었고 이 높이가 20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매초 1cm씩.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 단면으로 좀 보면 R이라고 하고 그때 수면의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이 R과 H의 관계를 보면 R 대 H는
1대 20, 즉 1대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h는 2r이 된다라는 거. 하나로 바꿔줘야 돼. 일단 하나로 바꿔주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난대.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t초 후, t분 후, t시간 후를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t초 후를 보게 되면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지금 1초에 1cm씩 늘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반지름은 t초 후에는 뭐가 되겠어? t가 되겠지. 처음에는 빵이었다가 물을 안 부었으니까 1초에는 1, 2초에는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r값이 t가 되는 거니까 h는 뭐가 되겠어? 2t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t초 후 이 원뿔 부피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원뿔 부피 공식 어떻게 됩니까? v는 뿌리니까 3분의 1 파이 r값이 t였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니까 h는 2t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3분의 1 3분의 2죠. 2 파이 t 세제곱이다. 그때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그러니까 t가 5일 때 뭘 구하여라? 부피 변화율을 구하여라. 요놈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2파이는 그냥 개수, 상수가 되는 거니까 앞에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t세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3t제곱 되는 거니까 2파이 t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5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t가 5일 때가 되는 거죠. 반지름 길이가 5cm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5초 후가 되는 거죠. 5초 후에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어떤 부피 혹은 넓이 이런 애들을 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를 모두 끝냈고 여러분들이 과제로는 단원 종합 문제 노멀 파트까지 마무리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생들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